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끝판왕 주식강의 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오늘은 매매 기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매매법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바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볼린저 밴드는 이 존 볼린저라는 아저씨가 만들어서 굉장히 대중적인 매매 지표 중에 하나인데, 활용법을 잘 모르시면 그냥 차트에 그려져 있는 그냥 선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잘 모르시는 매매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이 설명을 그냥 듣고 지나치시면 됩니다. 이 표준 편차를 활용한 구간 지표라는 건데, 보통 급등락 초기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요. 어떤 주가의 변곡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꺾이는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활용을 하는데요.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면은 차트에 구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약 95% 정도의 주가는 그 구간 안에 존재를 하게 되고, 약 5%만이 구간 위쪽이나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가가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위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만히 또 주가가 갑자기 위로 치솟는다 그러면은 급등의 초기 단계가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급락의 초기 단계로 활용을 합니다. 일단 이거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차트를 보고서 설정 방법이랑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요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지우고 다시 설정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차트죠. 이동평균선만 있는 차트인데요. 보통 HTS마다 사용법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지표 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채널 지표에 영어로 볼린저 밴드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랑 비교했을 때 없던 선이 총 3개가 생겼는데, 위쪽에 이렇게 생긴 주황색 선을 상한선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생긴 녹색 선을 중심선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을 하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 보통 95%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을 경우는 약 5% 정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단기 투자 관점에서 이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는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움직임이 크지 않을 때는, 조용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주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딱 붙어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쫙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어떤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온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통 매매 타이밍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볼린저 밴드는 급등락의 초기 구간에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CMG 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차트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게 됐어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조용하던 종목이에요. 이럴 때는 그렇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시장에서 존재감도 없고 조용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다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22% 갭상승을 했어요. 이날 뉴스를 보니까 여러가지 소재가 좀 있었어요. 바이오 제약주 관련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지키지 못하고 빠졌단 말이죠. 근데 볼린저 밴드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볼린저 밴드가 위쪽으로 벌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벌어져 있는 어떤 상승 초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만약에 거래하다가 물렸어도 일단 가져가 봅니다. 이럴 때는 물론 웬만하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사지 않고 빠지는 걸 보고 샀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가져가 봐요. 이 볼린저 밴드 방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다음날 보니까 쫙 벌어져서 급등을 했어요. 그죠? 아래쪽으로 퍼지고. 그럼 이거 팔아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팔아야 되나요? 그럼 저는 아직 추세가 좋으니 가져가세요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팔아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날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제 팔걸. 후회가 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을 때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위쪽으로는 계속 벌어지는데 아래쪽에 있는 요선이 이 탄력이 점점 꺾이죠. 꺾이다가 어느 순간 같은 방향을 그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빠져나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보게 되는 순간 이 종목은 이미 하락을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탄력이 점점 꺾여진다면은 일단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투자자의 경우는요. 보시면은 이날부터 방향성이 약간 좀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완만해지고 있죠. 진짜 계속해서 가는 종목은 양쪽으로 뻗어야 돼요. 위쪽으로 뻗고 아래쪽으로 뻗어야 되는데 위쪽은 뻗고 있는데 아래쪽이 이상하죠. 가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탄력이 꺾이는 경우는. 왜냐면 조만간에 같은 쪽을 보라보게 되면은 그 순간 급락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뒤로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죠? 탄력을 완전 잃어버렸죠?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의 방향성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테마주의 급등을 좀 보여주는 패턴인데요. 체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만히 조용했던 주가가 그죠? 조용하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한 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로 쫙 벌어졌죠. 그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이 좀 스타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해요. 이 다음날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첫날에 산 사람들은 뭐 잘 산 거지만 보통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걸 보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음봉을 보고서도 무조건 돌파할 때 양봉으로 뚫고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음봉이 나와도 전 일단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이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로 벌어져 있는 한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죠. 다음날 보니까 바로 살아나죠. 그러면은 위에 꼭지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이제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도의 기준은 매수는 상한선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괜찮아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상한선이 방향성이 일치가 되는 순간이 주가 급락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기 전까지 팔면 돼요.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 그 순간 주가는 이미 빠지고 있고 그 뒤로는 그 종목을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상한선은 올라가는데 하한선이 왜 이렇게 꺾여버리지? 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도 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보시면 체시스 이런 거 보면서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경우는 괜찮으니까. 그럼 다음날 보니까 급등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팔아야 되나요 가져가야 되나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음날 보니까 볼린저 밴드가 위쪽은 올라가는데 아래쪽은 살짝 느낌이 이상해요. 그죠? 다음날 보니까 그래 잘 가고 있네. 가져갑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더 벌어졌어요. 아이고 그럼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올라가는 건데 샀다고 했을 때 그죠? 다음날 보니까 더 벌어지네.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 파냐면 밴드가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 위는 올라가요. 근데 아래쪽이 느낌이 점점 탄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얘는 가파른데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도 봐야 돼요. 보시면은 탄력이 꺾이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 얘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면 하락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이 꺾일 때 슬슬 분할 매도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꺾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만약에 이걸 봤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동안 재미가 없거든요. 물론 회복은 되겠지만 더 이상 위쪽으로 뚫고 가는 시세는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다시 쭉 서로 이게 만나게 되죠. 별일 없으면 만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별일 있으면 서로 멀어져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별일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쪽을 뚫었어요. 그럼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샀는데 가져가야죠. 다음날 보니까 위아래가 벌어지고 있네. 가져가야 팔아야 돼요? 가져가야죠. 다음날 보니까 아직까지 괜찮아요. 가져가야죠. 다음날 보니 얘는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래 탄력이 좀 꺾여기고 있죠. 이거 이러다 한번 꺾이면 끝나겠다. 그죠? 조심해야죠. 팔아야죠. 다음날 올라가는 거 보고 일단 저는 그 전날 봤으면은 다음날 보고 팔아야겠다. 준비하고 다음날 올라가면은 정리. 그리고 보니까 방향이 같아지고 있네. 그러면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장기간 재미가 없죠. 그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순간에 매도를 했으면은 이런 걸 안 봤을 텐데 계속 빠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점상한가를 가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도 이제 거래하다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거래량이 붙을 때 사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밴드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올라가는데 얘가 약간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승 탄력이 완전 꺾였다. 돌아섰죠.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더 갈 수 있으니까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 실제 더 갈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에요. 실제 주가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신기하죠. 볼린저 밴드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순간 주가는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얘가 탄력을 잃어갈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쪽은 주가가 빠지는 중에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한선의 흐름을 보고서 이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신다면은 올라갈 때 사는 거는 누구나 잘 사요. 근데 파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요 구간을 노리시면은 좋은 구간에서 안전하게 팔 수 있다는 거. 요게 오늘 제가 드리는 꿀팁이니까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사셨다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주식강의연구소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